지난달 일본의 국무회의에서 방위비를 GDP의 1% 수준에서 2%로 대폭 확대했다는 내용을 채택했습니다. 환산하면 올해 52조인 방위비가 2027년에는 100조 원에 육박하는 대폭 증액입니다. 과거 전쟁 범죄에 대한 사과는 전혀 없이 군사력 증강에만 열을 올리는 일본의 모습을 보며 한반도에 어떤 위협을 가져올지 위태롭게만 느껴집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헌법이 시대에 안 맞는다라며 평화헌법에 대한 개정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일본의 헌법인 평화헌법은 재무장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군대를 가질 수 없고 자위대라는 명목으로 군사를 보유하는 것입니다. 또한 평화헌법에는 상대방을 먼저 공격할 수 없는 전수방의 원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은 이 원칙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공격이 가능하도록 적기지 공격 능력을 갖추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적기지 공격 능력을 갖추는 것이 전수방의 원칙에 어긋나는 걸 알아서인지 자민당은 반격 능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고 제안까지 했지만 용어 하나 바꾼다고 해서 공격성이 변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적기지 공격 능력의 대표 전력으로 꼽히는 이즈모는 전수방의 원칙에 위배됨에도 경항모로 개조시켰습니다. 미국 주도로 하와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림팩 훈련에서 처음으로 이즈모가 사용되고 이후에 계속될 다국적 연합 훈련에서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더욱에 일본의 가가 후이안 또한 경항모로 개조하기 위해 해상 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전쟁 가능한 국가로 나아가려 하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일본의 재무장은 한반도를 위태롭게 만들기 때문에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시도를 저지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3국 공조를 강화하려는 시도와 더불어 이를 위해 일본의 식민범죄를 면죄부 주기 위한 시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판결이 난 지도 벌써 4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전범기업은 피해자들에게 그 어떠한 사과조차 하지 않은 채 배상하지 않겠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그렇다면 이에 맞서 강하게 요구를 해도 모자랄 판국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오직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만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정부에서 한국과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돈을 마련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300억 원 규모의 기금은 위자료 명목으로 전범 기업의 사과와 배상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저 강제징용 문제를 마무리 짓는 방법일 뿐입니다. 일본은 한 번도 사과한 적 없고 오히려 역사를 부정하며 다시금 전쟁 가능한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군국주의 부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한미일 공조를 위해 적극적으로 일본과 손잡는 시도를 보입니다. 식민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일본과 군사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시도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입니다. 한반도를 위태롭게 만드는 일본의 전쟁 야욕을 끊어내고 전쟁 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을 받아내야만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3국 공조를 막아내기 위해 우리들이 함께 목소리에서 높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